인생이란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불합리한 시련을 안겨주는 법이다. 봄 기온이 아직 얕고 겨울 추위가 남아있는 2월의 서울. 고도의 정적을 깨뜨리듯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통적인 한옥들이 즐비한 조용한 골목길, 그 한쪽에 자리 잡은 100년이 넘은 목조 가옥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집 안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노부부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장녀, 김설아, 24세. 차갑고 그리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설아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마음씨 착하고 총명한 여성이었다. 오래된 도시의 정취를 사랑하고 한복을 즐겨 입었으며 다도와 꽃꽂이를 즐기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표본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과 남동생과의 쌓인 가족으로 가족 사이는 화목했고 이웃에서도 평판이 좋은 집안이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 시내의 출판사에 근무하며 편집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밝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였다. 동료들 그 일처리 능력과 인품을 존경받았고 신뢰도 두터웠다. 주말에는 친구와 카페 투어를 하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혼자 절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사건은 설아가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유명 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추적하는 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 게재 직후 설아는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사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황 증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집에서 기밀 정보로 여겨지는 서류가 발견된 것이다. 설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며 세간의 비방과 중상모략에 시달렸다. 그녀는 절망의 나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오명을 씻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어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악의와 마주하게 된다. 설아의 억울함을 풀고 진정한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고도 서울을 무대로 한 여성이 운명에 휘둘리면서도 진실을 찾아 일어선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여성의 영혼의 외침을 담은 이야기이다. 과연 설아는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감옥의 차갑고 습한 공기는 건태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어두컴컴한 감옥 내부를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초라한 집 돗자리 위에 웅크리고 앉은 건태는 그저 천장을 응시하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건태는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눈은 크고 맑은 눈동자는 그의 성실한 인품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은 검고 약간 곱슬머리였으며 항상 이마에 드리워져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농사일로 단련된 건강한 체격을 말해주었다. 성격은 상냥하고 온화해서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심지는 강했고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정의감이 강하고 부정직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검술 실력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수준이었고 스승에게서도 장래를 기대받고 있었다. 건태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다. 아침은 해돋이와 함께 시작되었고 밤에는 달이 뜰 때까지 일하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 하지만 건태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5살 때 병약한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돌보며 아버지와 함께 힘겹게 살아왔다.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런 건태에게 검술은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다. 죽도를 잡을 때 건태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건태는 검술을 통해 정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새 검술은 건태에게 단순한 무술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었다. 건태야, 검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스승의 말씀은 지금도 건태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중한 검도 건태의 손에 없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 감옥에 갇힌 건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건태는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건태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가족들의 얼굴이 건태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아버지, 아르마, 꼭 돌아갈게. 그리고 내 무죄를 증명해 보일 거야. 건태는 마음속 깊이 그렇게 다짐했다. 어느 날 감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는 감옥의 철창 너머로 건태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건태냐?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건태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건태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네, 그런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건태는 경계하면서도 남자에게 대답했다. 나는 박 원장이라고 한다.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원장은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이건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다. 원장은 보따리를 철창 너머로 건태에게 건네주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건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만들어준 소중한 보물이었다. 인형을 손에 쥔 순간 건태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따스함을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건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원장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 원장의 말은 건태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건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감옥을 나섰다. 건태는 나무 조각 인형을 꽉 쥐고 다시 일어섰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진범을 잡을 거야.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건태의 눈은 다시 강한 결의에 넘쳐 빛났다. 이렇게 건태는 감옥 안에서 탈옥과 진범 찾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태는 먼저 감옥의 구조를 파악하고 탈옥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간수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빈틈을 노렸다. 동시에 건태는 다른 죄수들에게서 마을의 정보를 수집했다. 누가 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가? 진범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한된 정보 속에서 건태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탈옥의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건태는 간수의 눈을 피해 감옥을 탈출했다. 자유를 얻은 건태는 먼저 가족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건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건태의 집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서 건태가 붙잡힌 후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태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아버지. 건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건태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진범을 잡아야 한다. 건태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건태는 진범 찾기를 재개했다. 갖가지 정보를 모으고 단서를 쫓던 중 건태는 어떤 인물에게 도달했다. 그것은 마을의 유지인 최철웅이었다. 철웅은 겉으로는 마을의 번영에 기여하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건태는 철웅이 바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진범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철웅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건태는 철웅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건태는 철웅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철웅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건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철웅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마을 사람들은 철웅의 진짜 모습을 알고 분노에 떨었다. 철웅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 앞에 마침내 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건태는 철웅을 붙잡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건태의 용기를 칭송하며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건태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묘 앞에 철웅을 붙잡았음을 보고했다. 아버지, 아르마, 지켜봐 주세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건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건태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갔다. 건태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 마을 발전에 헌신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리고 건태는 언제까지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웅으로 살아남았다. 철웅의 저택은 마을 외곽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 번듯한 대문, 높이 솟은 돌담, 그리고 그 안쪽으로 펼쳐진 넓은 정원. 그것은 철웅의 권력과 재력을 상징하는 듯한 위압감 넘치는 저택이었다. 건태는 저택 주변을 정찰하며 경비 상황을 확인했다. 문지기는 2명. 정원에는 몇 명의 무사가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저택 안에도 많은 무사가 숨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정면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무모하다. 건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구름에 가려지자 저택 주변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다. 이따금씩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건태는 저택 뒤편으로 돌아가 담을 넘어 침입했다. 어둠에 분 발소리를 죽이며 저택 안으로 잠입했다. 저택 안은 고요했다. 건태는 숨을 죽이고 복도를 걸었다. 미닫이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의지해 철웅의 방을 찾았다. 마침내 건태는 철웅의 방에 다다랐다.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철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그 녀석이 탈옥할 줄이야? 방심했군. 철웅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다. 건태는 조심스럽게 방에 다가가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철웅과 또 다른 한 명,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 녀석을 잡으면 바로 처리해. 살려두면 골치 아파진다. 철웅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건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철웅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 못해. 건태는 칼에 손을 댔다. 그때 방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남자는 건태의 모습을 발견하자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내 놈, 누구냐?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건태를 노려보았다. 내 놈에게 볼 일은 없다. 최철웅을 만나게 해줘. 건태는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말했다. 최철웅님께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남자는 고함을 지르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건태는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의 칼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건태는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려 남자의 팔에 칼을 그었다. 크악! 남자는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건태는 그 틈을 타 남자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최철웅! 건태는 철웅을 향해 소리쳤다. 철웅은 놀란 얼굴로 건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철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놈이야말로 왜 나를 함정에 빠뜨렸지. 건태는 분노를 담아 철웅에게 다가갔다. 그건... 철웅은 말문이 막혔다. 내 놈의 악행은 모두 알고 있다. 당장 죄를 인정해. 건태는 철웅에게 칼을 겨누었다. 철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 잠깐.
이야기하면 알 수 있다. 철웅은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건태는 철웅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 내 놈 같은 악당에게 자비는 없다. 건태는 철웅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 철웅의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건태. 비통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화살은 건태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건태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건태. 방 입구에 아름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름은 울면서 건태에게 달려갔다. 아름. 건태는 희미한 목소리로 아름의 이름을 불렀다. 옵. 아름은 건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왜, 여기에? 건태는 아름에게 물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 아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바보 같은 짓. 건태는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빠. 아름은 건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름아, 너는 내 자랑이다. 건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름에게 말했다. 옵. 아름은 건태의 말에 더욱 흐느껴 울었다. 건태는 아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옵. 아름의 비통한 외침이 저택에 울려 퍼졌다. 철웅은 그 틈을 타방해서 도망쳤다. 아름은 건태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건태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건태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웅에 대한 분노를 불태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철웅을 쫓았다. 철웅은 결국 붙잡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건태의 죽음은 마을에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건태의 용기와 희생은 언제까지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철웅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건태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사하며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건태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마을의 부흥에 힘썼다. 황폐해졌던 논밭은 다시 경작되었고 집들은 재건되었으며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건태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슬픔, 그리고 철웅과의 싸움에서 겪었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건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고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런 건태를 지탱해준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어릴 적 친구인 은수의 존재였다. 은수는 건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은수의 미소는 건태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 건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은수의 말은 건태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건태는 은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다. 과거의 슬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련. 몇 년 후, 건태는 은수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건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인근 지역의 영주인 조태수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주변 마을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악랄한 인물이었다. 조태수의 눈에 건태의 마을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조태수의 군대가 마을을 습격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건태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잡았다. 그는 과거 검술 스승에게 배웠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적들과 맞서 싸웠다. 마을 사람들도 건태를 따라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농기구를 무기 삼아 적들에게 저항했다. 여성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노인들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하지만 조태수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건태는 점점 지쳐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건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모두들 도망쳐. 내가 시간을 벌겠다. 건태는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건태는 결국 적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건태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건태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아 싸웠다. 마침내 조태수의 군대는 패배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건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후세의 길이 전해졌다. 건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와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건태가 떠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건태와 함께했던 추억들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은수는 매일 밤 건태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웠다. 하지만 은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태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씩씩하게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은수를 건태의 연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은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약장수가 나타났다. 그는 온갖 신기한 약을 팔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은수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약장수의 따뜻한 마음씨와 뛰어난 의술에 감탄하여 그와 가까워졌다. 약장수는 은수에게 건태를 닮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래전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은수는 약장수의 아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건태와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건태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아이였다. 은수는 약장수와 그의 아들에게 마을에 머물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은수의 호의를 받아들여 마을에 정착했고 은수는 그들을 가족처럼 돌보았다. 약장수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며 의술을 베풀었고 그의 아들은 건태처럼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썼다. 시간이 흘러 약장수의 아들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은수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은수는 그를 보며 건태를 떠올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 인근 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마을 전체를 위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약장수의 아들은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건태처럼 목숨을 걸고 마을을 지켰고 마침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은수는 약장수의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건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된 것이다. 은수는 건태가 하늘에서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건태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은수는 비록 건태를 잃었지만 그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고 건태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태와 설아, 그리고 은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정의,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첫째,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건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악행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설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진실을 향한 끈기입니다. 건태는 진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설아 역시 정보 유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진실은 가려져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끈기 있는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끈기 있는 노력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희생입니다. 건태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건태가 떠난 후에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넷째,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건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은수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건태는 혼자서는 철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은수 역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태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건태, 설아, 은수의 삶을 통해 용기, 정의, 사랑, 희생,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